이번에는 정부와 대통령 이런 관계를 알아볼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가 원수다 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1인자인가 하는 것도 살펴볼 것이고, 또 대통령은 통치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통치행위라는 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대통령의 특권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 대통령은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국왕과 같은 그런 권한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것이 다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 오래전 과거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그것을 걸러내지 못해서 나오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이제 그것을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은 총강이라고 합니다. 이 총강이라는 것은 제일 앞에 있고 헌법 전체를 아우르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1조 제1항, 이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랬는데,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뜻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교황이 이끄는 신의 나라인가? 아니면 천황이 이끄는 그런 나라인가? 이런 것들이 있죠. 어떤 한 개의 정당이 의사결정 기구로 있는 그런 회의제 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인가? 그러면 어떤 나라라는 것을 규정한 것일까? 바로 더 내셔널 스테이트라는 것이 민주공화국이라는 뜻이다. 전체 국민의 국가라는 것이다. 이것이 말 하나하나를 보면 그렇구나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인류 역사의 획을 긋는 그런 의미인가 하는 것은 나의 표현력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더 내셔널 스테이트, 전체 국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대략 18세기, 19세기 정도로 봐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멀쩡하게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아닌 재산으로 취급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성별에 따라서 부속된, 다시 말해서 가장의 소유물로서 취급이 되던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것이 불과 몇 세기 전 일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지나서 또 신의 뜻에 인간이 쌓아놓은 이것이 신의 뜻이다 하는 데에 어긋나게 되면 과학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면서 키가 작든 크든 못생겼든 아니면 그 부모의 혈통이 예전에는 노예나 우리 같으면 노비 이런 사람이었든 상관없이 사람은 모두 다 존귀하다.
사람의 생명은 그 누구의 생명이라도 다 귀한 것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덜 훌륭한 사람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아주 설명을 하자면 끝이 없는데, 이런 대단한 인간 존중의 사상을 바탕으로 전체 국민의 국가가 생긴 겁니다. 만일 더 내셔널 스테이트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 머리가 나쁜 국민의 뜻은 좀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 또 이 국가 사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문외한들, 그런 사람들의 뜻은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의 똑같은 대등한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들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 모두를 뛰어넘는 힘은 사람은 누구나 비교할 수 없이 동등하며 존엄하다 라는 그것입니다. 이 더 내셔널 스테이트라는 데 대해서 나는 나의 리걸 마인드 책에서 수차 설명을 했고, 이것에 아주 매료되기까지 했었습니다. 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그런 고결한 그런 의지, 인간의 아름다움, 이런 것을 담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전체 국민에게 있다. 이런 내용이죠.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주의 국가이다. 여기에서는 지난 방송을 순서대로 다시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잘 따라오면은 좀 더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그 우러나는 맛이 있다고 할까?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2항의 뜻은 대한민국에 권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단 하나 있는데 그것이 주권자인 전체 국민에게만 있다 하는 것을 밝힌 겁니다. 그리고 전체 국민을 제외한 모두, 대통령이라든지 여러분이 소위 권력자라고 생각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권력자가 아닙니다. 권력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법 로봇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권한이라는 것은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에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사한 권능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 국무총리의 권한, 이런 이야기도 하죠. 국회의원의 권한, 그 사람들을 누가 건드리겠느냐. 그 권한은 그러면은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등기부 등록을 한 것인가? 다시 말해서 그들의 소유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대통령의 권한이 가령 대통령 문재인 씨를 이야기해 봅시다. 그 현직에 있을 때,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은 문재인 씨의 소유였는가? 대통령의 권한을 그 사람이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혹시 방해당하면 방해 제거 청구를 한다든지 그 손해를 본 데 대해서 배상이나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권한이라는 것은 주인이, 권력자가 일을 시킬 때는 있는 것이고 시키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도 좀 더 종사할 수 있었는데 라는 것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예고를 해야 될 그런 친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유가 아니고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향유, 현재 바로 이 시간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이것을 누린다고 말을 한다면 향유 비슷한 말이 될 겁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박탈할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부여받았다가 2024년 12월 14일부터 박탈당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권한은 그 일을 하도록 정해진 공무원에게 아무런 주장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를 주지 않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정부를 봅시다. 정부에는 제1절이 대통령이고 제2절이 행정부입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라는 것이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제1절 대통령이 있어서 여기는 좀 노랗게 표시한 여기는 대통령의 권한 영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너는 이렇게 해라 이것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절 행정부는 푸른 빛으로 표시한 이것이고 행정부의 권한 영역입니다. 마찬가지로 행정부의 조직이라든지 할 바라든지 하는 것들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둘은 다르다. 이러면 바로 읽어내야 하는 것이죠. 정부에서 대통령이 제일 센 줄 알았더니 이 제1절에서 제2절로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가령 대통령이 허수아비라고 할 때 제2절에서 제1절로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둘을 합해서 비로소 구성이 되는 정부는 무엇이 있는가? 이 정부의 권한은 행정권이라고 우리 헌법이 쓰고 있고 보통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이 쓰는 표현은 집행권이라고 합니다. 행정집행 이것을 가리키는데 흔히 말하는 삼권 분립할 때 그 세 개 중에 하나가 이 집행권 혹은 행정권 같은 말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권 중에 하나인 집행권은 정부에 있지 제1절이나 제2절에 있지 않다. 이렇게 크게 하나로 묶은 정부에만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권 혹은 집행권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닙니다. 행정부의 권한도 아닙니다. 정부의 권한일 뿐입니다. 이 구분을 잘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대통령의 법적 지위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를 이번에 확실히 해두기로 합시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것은 대통령은 정부의 일개 조직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한쪽을 담당하는 일개 조직, 한 부분이며 하나의 조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부도 정부의 일개 조직입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한 부분이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이다. 이렇습니다. 이 수반은 우리말로 우두머리, 제일 앞에 있는 이런 뜻이 되겠죠. 우두머리. 정부의 수반이다. 그러면 정부의 한 부분인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이면 결국 정부는 대통령 것 아니냐? 그것이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 뜻을 다시 잘 살펴야 하겠다. 정부의 수반이라는 뜻은 정부의 대표라는 뜻이다. 정부가 대통령의 권한 영역이 아니니까. 그렇죠? 자, 다시 봅시다. 대통령이 정부입니까? 그렇지 않죠? 대통령은 정부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대통령 하면 여러분은 자꾸 사람 얼굴을 떠올릴 텐데, 헌법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을 담당하는 조직. 대통령은 정부가 아니라 정부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이면 어쩌라는 거냐? 대통령하고 행정부가 늘 뜻이 일치되지는 않을 텐데, 일치된다고 해서 이게 상하관계가 되어버리면 이 구분이 의미가 없어지죠. 상하관계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 그렇다면 정부의 수반이라는 뜻은 대통령이 이 정부의 뜻을 대신 전달하는 대표, 그것을 정부의 수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수반이라는 법적 지위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해하겠습니까? 한 학급에 학생이 30명이 있습니다. 그 30명의 뜻을 대신 전달하는 반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명은 반장의 뜻에 따라서 먹고 걷고 공부하고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같은 원리입니다. 그냥 대표다. 정부의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을 때 중간에 전달하는 소식 비둘기 같은 것이다. 행정부와 대통령이 의사가 다를 때 밖에 나가서 대통령이 내가 정부의 수반이니 내 뜻이 정부의 뜻이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 대통령은 자기의 정부의 한 조각으로서 자기 고유의 공무 수행을 해야 하는 영역이 있고, 정부 전체의 의사를 대신 전달하는 대표로서 정부 수반의 지위가 있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한다. 이것을 우리 헌법은 국가 원수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국가 원수라는 것은 70여 년 전 그 시대의 모델로 삼은 참고했던 헌법전들은 20세기 초반의
좀 더 고전적인 헌법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원수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국가 원수라는 것은 여기에 실권이 전혀 없는 그런 호칭입니다. 정부의 수반과 마찬가지로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한다. 그러면 정부의 수반은 행정부와 대통령을 대표한다는 것이 될 텐데 국가 원수는 무엇을 대표하겠습니까? 이 국가 원수는 행정권, 집행권을 부여받은 정부,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회, 사법권을 부여받은 법원, 이 세 개를 대표하는, 외국에 대해서 이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의사도 자기 뜻이 국회의 뜻이다. 법원도 그렇다고 하면 안 되겠죠. 혹은 대통령이 어떤 주장을 하면 거기에 국회나 법원이 복종해야 한다는 뜻도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맞는가 검산을 한번 해봅시다. 가장 쉬운 것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대통령이고 그것을 국가 원수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국가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인가? 대한민국의 국군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게 모두가 그렇지 않죠. 대통령은 헌법 제4장 정부 중에 제1절 이렇게 한 조각 이러한 조직에 불과합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대통령이 고유의 직무 수행을 할 의무를 띠고 국민의 일꾼으로서 일을 하는 것은 정부의 제1절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여행 갈 때 앞에서 깃발을 들고 인솔하는 그런 대표자 같은 그런 역할이다. 그 다음에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라는 뜻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3권을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저 대표로서 국가 원수라는 호칭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보기로 하죠. 대통령이 국가 원수라는 것을 실질적인 원수, 그래서 대한민국이 3권 분립이 아니고 국가 원수 밑에, 그러니까 1인이 최고 권한을 독식하고 있고 그 밑에 다른 3권이 들어간다는 식의 설명을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하더라도 그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를 받지 않는다. 수사할 수 없고 기소할 수 없고 재판받아서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러한 존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법질서 위에 있죠.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이 대통령 밑에 들어가게 되죠. 그것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국 쪽의 좀 역사가 기니까 그쪽을 보게 되면 이미 12세기 정도면 이 통치 행위가 그러한 통치 권력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왕의 통치 행위는 통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12세기에 무너진 이론이다.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 즉 대통령에게는 통치 권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헌법 명문의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허락한다는 것은 대통령에게 통치 권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헌법 제1조 제2항과 충돌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충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이 최고법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 그 밑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위에 있고 옳은 것에 대해서 부딪힌다 하면 이것이 저촉된다. 이것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것이 헌법에 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겠죠. 헌법 제1조 제2항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권력은 주권자, 전체 국민에게만 있다 이랬습니다. 전체 국민에게만 있는 권력을 대통령에게 있다고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예외인 과거의 국왕대권이라고 했던 그런 것이라는 주장은 물러서야 할 겁니다. 자, 20세기에 이것을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은 통치라는 말을 붙여도 통치 권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잘해야 권한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 권한은 어디에 있는가? 주권 아래에 있고 헌법 아래에 있고 법률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치행위를 주장했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은 당연히 헌법에 맞지 않으면 처벌받고 법률에 맞지 않으면 처벌받으며 주권자에 대항을 하게 되면 반역으로서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통령이라는 것이 정부의 수반이다. 모든 정부의 구성 조직이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것은 대통령을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라 군주시대의 왕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죠. 잘못된 것이고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국가 원수라고 해서 국회나 법원 위에 올라선 것처럼 행동하고 또 그렇게 대우하는 것은 대통령이 삼부 요인을 거느리고 무엇인가를 하는 모습들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는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단지 정부의 행사에 입법부나 사법부의 수장이 초청받았을 때 초청자로서 앞에 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에 갔을 때 혹은 법원에 갔을 때는 손님으로서 그 주인이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법적 지위는 어떠한 것이며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은
어느 정도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정부의 한 조각일 뿐이다 하는 이런 관계들, 그리고 대한민국은 권력이 오직 주권자인 전체 국민에게만 있다 하는 것을 잘 알아두기로 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